우각봉 산행 세 번째 영상.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 빠른 걸음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느긋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만 더 진행을 하면 목표한 데에 도착하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 이어서 산행을 하도록 하고, 저쪽 산 능성에는 뭔가 건물이 제법 잘 되어 있는데 무슨 관측소인가, 넓게 아주 잘 해놨는데 일반인이 출입 못하게 해놨을 수도 있지. 무슨 시설물 같은데, 저 정도 규모는 규모라면은 저기에 인원이 배정이 돼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차량이 있다면 차량 통제를 했을 것이고, 차량이 없다면은 직접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저기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하루하루 출퇴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일주일 정도 계속 저기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보고 주말에만 뭐 내려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업무를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청림마을에서 여기까지 사실은 경사급해서 몇 킬로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지금 이거 올라온 만큼 다시 가야지만, 그 이상 가야지만 어수대까지 도착하는데, 일단 어수대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샛불바위고, 청림마을까지 지금까지 올라온 시간보다 더 30분은 더 진행을 해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앞으로 2시간 더 걸릴 거라는 얘기인데, 네. 일단 올라왔으니까 목적한 데까지는 갔다 와야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평소에 산행을 하면서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좀 김밥도 하나 먹으면서 평소보다 물을 좀 많이 마셨네. 지금 처음에 5, 60대로 보이는 남성분 하나 내려갔고, 그 다음에 개와 함께 내려갔던
남성분 하나 내갖고, 그리고 4명이 짝을 이뤄서 남녀 2쌍이, 그분들도 한 40, 50대?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한 2팀이 내려갔고, 아마 더 이상 산을 오르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일 것 같고, 이 시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저기 처음부터 마을 입구에서 오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아마 더 이상 하산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마지막에 보낸 2쌍이 산에서 마주칠 사람 마지막 같은데, 일단 어수 때까지 진행하고, 하산할 때는 복장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몸을 풀면서 내려가야 돼요. 내가 산행을 할 때 포인트를 두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빠른 걸음으로가 아닌 적당한 걸음으로 도보를 하면서, 특히 다른 데보다 엉덩이 근위 쪽에 포인트가 가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엉덩이의 근육이 모든 그 허리 근력의 강화라든가 전체적인 이 몸의 균형을 받쳐주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줘야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가고, 또 허리가 또 인간의 근본인 만큼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되니까, 그냥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발꿈치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엉덩이 근육 쪽에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산행을 하고 있다. 빠른 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템포 안에서. 그래서 이따 하산할 때는 더 특히 이쪽 근육에 포인트를 주면서 항상 그래 왔지만 하산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원래 또 바이크를 탈 때는 바람장을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평상복보다는 약간 밀착된 옷을 좀 입는 편인데, 지금 하의에도 레깅스를 착용한 상태고, 위에도 그 레깅스 소재에 쫙 달라붙은 라시티를 입은 상태라, 이따 하산을 할 때는 그렇게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약간 몸매가 드러나긴 하지만, 하산을 하면서 특히 엉덩이 근육에 포인트를 주고 온몸을 풀면서 하산하도록 한다. 항상 그래 왔지만, 확실히 이곳 산은 양기가 가득해. 그러고 보니까 아주 이게 산이 양기가 가득한 반면에 이 숲이, 야, 이거 여기는 백발백중 산삼이 있다.
산삼이 자라기에 아주 최적화된 산이네. 여기 넓은 자리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누군가 텐트를 쳤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야영 금지라고 써있지만 아니, 모든 국립공원은 다 야영 금지라고 써있어. 뭐 산에서 야영을 하면 안 될 일은 없지만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어쨌든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문제가 생기면은 관리하는 공공근로 인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 어쨌든 사람들이 산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고,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있으면 위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관리하기 싫으니까 금지를 시켜 놓은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가적인 규칙인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 다 못하게 하나. 야영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산속에서 누가, 웬만한 일반인들은 야영할 생각 안 해. 웬만한 경험과 그런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뭐 야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공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내에서 가까운 이제 잔디 깔아놓고 이런 공원도 어떤 때는 뭐 그런 게 있어. 야영 금지, 취사 금지 이런 편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쉬었다 가도 되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하라고 또 권장하는 데도 있고. 뭐 도시마다 다 규칙이 다르고 공원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지 마라 하라. 아, 이게 나는 싫다 이거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규칙들이 참 누군가가 정해 놓은 건데, 아마 그거 내가 이제 그 아까 어떤 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쳐도 좋고 취사를 해도 좋고 가끔씩 가족들하고 나가고 고기 구워 먹고 좋다고 허락한 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그 주변에 무슨 큰 건물들이, 공공기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봐주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좀 여기다가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걸 좀 승인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한 거지. 그래서 그런 공원이 조성된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웬만한 공원은 다들 시사 금지나 뭐 텐트 그런 거 금지인데, 거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은 그냥 잠시 그냥 산책을 하거나 휴식하는 정도로만 활용돼야지, 거기서 뭐 가족들이 나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공원의 룰이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뭐 그런 공원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써 있는 공원도 있어. 근데 대부분 공원은 상식적으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괜찮은 공원이 있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좋다. 여기서 이런 걸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언제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와야겠다. 마음 먹고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작정하고 와서 이제 텐트도 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자라고 보이는 아주머니가 와서는 빨리 철거하시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하고 휴일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그렇게,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고 마음 먹고 왔는데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고. 계속 일단 경고를 주더라고. 철거를 하시라고.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내가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과태료 50만이든 100만이든 물고 철거 안 하고 그냥 막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 그게 이미 뭐 사람이 말로 들었으니 그런다고 뭐 기분이 나아지려고. 그래서 한참 막 고기 구우려고 몇 점 올리고 막 그런 한국에 다 자리 잡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면은 이렇게만 말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원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일단 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드시던 건 얼른 드시고 가능하면 빨리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좀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기분이 상해가지고 얼른 정리하고 다시 기분이 별로인 상태로 다시 그 뭐야 출발지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혹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실망한 데가 없나 찾으면서 가다가 그냥 도로 한쪽에 있는 그냥 그늘이 있길래 이왕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서 조촐하게 자리 잡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고. 그 공원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그래서 모든 게 규칙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규칙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니까. 내가 몇 년 전에 혼자서 제주도로 바이크 여행 갔을 때 그때 거의 여행을 하는 동안 조금씩 비가 내렸고 하루는 거의 뭐 폭풍 수준으로 내렸는데 비바람이 동바람이어서 어쨌든 비가 그냥 부슬부슬 내려서 딱 좋았어. 그때 여름이었을 거야. 여름이었는데 덥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비가 오니까 그런 관리하는 통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런 우중충한 날씨에 여행객도 별로 없었고 해서 내가 막힘없이 바이크를 끌고 막 원래는 그 출입이 통제됐을 곳도 바이크를 타고 막 가서 진짜 신나게 구경했지.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이게 날씨가 좋은 날은 여기를 아마 바이크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규칙이 있을 만한 곳은 차라리 날씨 좋은 날보다 사람들이 비교적
여행 다니기 어려운 궂은 날씨에 다니면 나름대로 또 이점이 있더라. 물론 맑은 날씨에 청명한 그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런 장점도 있더라. 어쨌든 그게 바이크 출입을 통제하면은 거기를 걸어서 구경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을 텐데 아주 뭐 속전속결로 빠르게 아마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금요일 숙소에서 제주도 숙소에서 묵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이크를 대여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온종일 이곳저곳 쏘다니다가 저녁 늦게쯤에 숙소를 또 즉흥적으로 잡고 하루 묵고 또 일찍 일어나서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또 제주도를 한참 쏘러 다니다가 저녁 밤 8시 비행기로 복귀하는 걸로 미리 끌어놨기 때문에 청주공항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기억인데, 그때 마침 또 사실은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비가 금요일부터 부슬부슬, 금요일 날은 참 안 왔다. 토요일 아침에도 안 왔고 토요일 오후부터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예매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막 예매를 하는데 예매를 할까 말까, 몇 시 비행기를 갈까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겠는데, 한 시간 있다 들어가 보니까 자꾸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아까보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해서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오늘 당장 예약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막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또 당일날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한 3일 전까지 비행기 편 예약 3일 전까지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훌륭하다고 예약을 했지. 그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진짜 비행기표 예매를 해가지고 제주도행 그리고 복귀하는 행까지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비행기표는 갔다 왔고, 그리고 다행히 마지막 날은 거의 이제 태풍이 막 상경 중이었던 것 같더라고. 잘못하면 비행기가 못 뜰 정도로 좀 바람과 비가 심하게 제주도엔 동반했거든. 그래서 여차하면 이거 집에 못 가겠구나 싶었는데, 마침 또 내가 그때가 한 6시부터 엄청나게 그냥 바람하고 비가 쏟아지더니 비행기 뜰 시간이 거의 가까워지니까 다시 또 잠잠해지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비행기는 떴는데, 그때 참 비 때문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 내가 대략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비행기장 주변에는 내가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거 몰랐네. 내비게이션이 잘 안 터지더라고. 원래 핸드폰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될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내비게이션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시간을 대략 보고 비행기가 한 8시 40분 차였나 행이었나, 그래서 바이크를 한 8시나 6시 반에 복귀해가지고 반납하고, 거기서 뭐 택시를 타고 가도 비행장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뭐 대략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한 8시, 6시 반쯤에 바이크를 반납할 계획으로 5시쯤에 이제 구경을 마치고 복귀를
할 생각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 중에 아마 비가 안 왔으면 정상적으로 6시나 6시 반에 도착했을 텐데 거의 제주도 끝단에서 끝단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면 딱 족할 것 같아서 5시에 출발하면 6시나 6시 반에 도착할 거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뭐 눈앞을 가릴 정도로 비바람이 심하고 바람도 불어가지고 그냥 거의 뭐 한 치 앞도 뭐 안 보여가지고 속력을 낼 수 없고 한 20-30km로 빗속을 뚫으면서 복귀했지. 그래가지고 1시간에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것을 한 2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서 6시나 6시 반에 복귀해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거의 7시인가쯤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겨우 반납을 했지. 그런데도 앞으로 8시 40분이니까 1시간 40분이나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30분이면 30분도 안 걸렸어. 택시 타고 가면 한 20분 10분 걸어서도 한 천천히 걸어도 한 40분 뭐 이렇게 봐야 안 되는 거리라 애매하더라고. 시간은 남고 이뭐 비행기 타러 가봤자 뭐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제주도 풍경이나 좀 구경하면서 그냥 비행기장으로 걸어가야겠다 하고 그냥 걸었거든. 반납하고 그때도 부스부스 살짝 비가 왔지. 캐리어를 원래 이제 바이크 빌렸던데 맡겨놨었거든.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캐리어 끌면서 그냥 제주도 마지막 밤거리를 도시를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근데 비행장 거의 근처에 도착했는데 정확하게 입구를 못 찾겠는 거야. 다 철조망으로 돼 있더라고 주변이. 거의 일로 가도 안 보이고 절로 가도 안 보이고. 이 입구가 보여야 여기께 탑승할 텐데. 그래가지고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는 동작을 잘 안 하고 비행장 주변이라 그런가 봐. 그리고 가끔씩 택시가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다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급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출입구로 가자고 하면 될 텐데 내비도 안 터지지. 그때쯤에 그 헤매는 시간이 한 7시 반쯤이었는데 동화전 7시 반쯤이었는데 8시 40분이니까 뭐 아직도 뭐 1시간까지는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 시간이 임박해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시간은 막 임박해 오지.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고 이러다가 비행기도 못 타겠다. 막 그래서 거의 뭐 초긴장 상태로 좀 막 거의 달리다시피 캐리어를 끌면서 이쪽이 맞나 하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이쪽이 맞나 막 헤매다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조명도 안 켜진데 그 철조망 있는 쪽으로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가서 그냥 길도 아닌 것 같은 길 그냥 느낌이 그쪽일 것 같아서 그냥 막 들어갔더니 거기는 뭐 가로등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더니 딱 어떻게 들어가니까 그 높은 담과 철조망으로만 계속 둘러싸였던 곳에 담은 없고 철조망으로만 돼 있는데 거기 개구멍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 개구멍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 탑승구 뒤편으로 어떻게 통하는 길인가 봐. 어떻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서 보니까 이제 조명이 좀 밝아오고 뭔가 택시도 다니고 뭐 그런 길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여기 탑승하려면은 비행기 탑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맞대. 그래 다행히 이제 개공을 통해서 했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공항 뒷변에서
사람들 그 잘 안 다니는 통제길에서 계속 막 헤맸던 것 같아.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8시 한 1, 20분? 비행기 뜨는 시간 한 20분 남겨놓고 출입구에 도착했지. 그래서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헤매서 잠시 들어가기 전에 좀 숨 좀 돌리고 담배를 한 가지 태우겠다고 담배 한 가지를 잠깐 태우고 있는데 그 공항 관리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이 예약자 이제 연락처는 있고 이게 표 확인이 안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시냐고. 그래서 지금 거의 공항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출국 몇 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비행기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담배 한 같이 태우고 그 알려준 출입구로 그냥 단숨에 거의 기다림 하나도 없이 바로 비행기에 탑승을 했지. 그래서 그 시간이 한 8시 반쯤 된 것 같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비행기에 앉아 있어서 한 10분 있으니까 딱 정확한 시간에 40분에 비행기가 뜨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 지루한 기다림 1분이 아니라 1초도 없이 그렇게 아주 그냥 드라마처럼 복귀를 했네. 복귀를 했어도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 청주공항에 복귀를 해서 거기에 이제 내 전용 바이크를 거기다 세워놓고 대전에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이제 바이크를 타고 복귀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겪었던 그 비 폭풍우가 이제 대전에까지 올라온 거야. 비행기가 그러니까 뜨는 동안 잠잠했었고 또 내리니까 다시 대전에도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대전도 부슬부슬 오더라고 출발할 때. 근데 조금 가려니까 그냥 비가 또 그렇게 와가지고 대전에 올라오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비바람 맞았을 때 춥다는 걸 못 느꼈는데 대전에 올라오니까 조금 더 북쪽이라고 춥더라고. 약간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해서 복귀했네.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제주도 여행했어, 바이크에. 그리고 그 후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득 좋은 장소에 갈 때마다 여기에 솔직히 말하면 아내하고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때도 바이크를 대해서 좀 밖에 신선한 공기를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단둘이 그렇게 제주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마침 그래서 계속해서 뭐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여행 자금을 준비해 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내가 또 김 빠지게 싫다고 하잖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도 나이 드시기 전에 아주 조금 더 젊으실 때 같이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라이딩 여행을 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다 예약까지 해놨거든. 어디 숙소에서 어떻게 묵고, 이번에는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다 정해놓고 어디 철저하게 어디 이렇게 들려서 좋은 곳만 모시고 고생 안 하고 내가 한번 이제 다 둘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예약까지 다 하고, 사실은 비행기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로 가도 뭔가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 오히려 그냥 기다리는 시간, 지루한 시간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배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사실 배로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방인 있는 걸 예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예약이 뭐 몇 달 전부터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뭐라 그래, 큰 그 거실같이 생긴 데 있을 게 같이 가는 거. 뭐 기껏해야 배로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안 걸렸으니까 뭐 거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편하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배로 예약을 해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배편을 왜 이용하려고 했냐면, 비행기 편을 이용하니까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아서 돈만 괜히 쓰게 되고 여행하기에 딱 뭔가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새벽 한 6시쯤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게 또 새벽에 출발했나? 아무튼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아마 목포항이었지? 그래서 목포까지 승합차로 이동을 해서 가면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면서 뭐 전주에도 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구경을 하면서 쉬엄쉬엄 가서, 그렇게 좀 꼭 제주도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행은 그냥 여행이니까 제주도만 여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안 잡고 이렇게 전주도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뭐 좀 중간중간 구경을 하면서 목포까지 가서 적당히 또 중간에 점심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어차피 밤 늦게 배에 올라야 되니까 그렇게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 항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거기서 살짝 눈 붙이고 제주도에 한 아침쯤에 도착하면 아침 또 먹고 바이크를 대여해서 그날 당일부터 쭉 라이딩을 하면서 구경을 하고 적당한 저녁 시간까지 라이딩을 하다가 예약해놓은 숙소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렇게 쉰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바이크를 타고 또 다음 목적지 제주도 여행을 쭉 하고 다시 또 숙소로 돌아서 쉬고 또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2박으로 잡았던가 3박으로 잡았던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3박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집 다 챙겨서 마지막 코스 돌고 바이크 반납하고, 아마 그때 복귀하는 배 시간이 오후 5시였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4시인가 5시인가.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복귀하는 계획을 세워놨거든. 그래서 다시 목포에 도착해서 승합차로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는 코스고, 그렇게 다 계획을 짜놨어. 아무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데 아내가 싫다고 그러자. 부모님과 같이 가서 싫었던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나, 그냥 단둘이 갔어야 됐나. 그래서 이미 예약은 해놓고 해서 그냥 부모님은 모시고 그냥 아들하고 그래서 다녔지. 아내 대신. 아들하고는 꽤 라이딩 여행을 좀 많이 했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뒤에 탄 게 익숙해졌는지 뒤에 타서도 막 아들이 졸더라고. 막 꾸벅꾸벅 졸아. 헬멧으로 나 막 자꾸 내 헬멧을 부딪혀.
불면 좀 위험한데 말이야. 그래서 한번 붙이면은 잠깐 또 세웠다가 좀 바람 좀 쐬고 가고. 오수대가 어딘데 뭐 다시 내려가나. 저기도 저기 바위로 된 봉우리가 하나 보이나? 여기도 저수지가 하나 있고. 이쪽 금방 산을 또 한번 쭉 한번 또 답사를 해야 되겠네. 저 봉우리도 갈 수 있나 모르겠지. 잠깐 몇 분이나 지났나? 꽤 지났을 것 같더라. 일단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영상도 딱 거의 1시간이 다 되네. 잠깐 어디 쉬었다가 조금만 더 가다가 쉬었다 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추억 여행 얘기를 하고 있나? 저기도 바위로만 쭉 이러네. 이렇게 바위가 막 솟아있는데 바위 사이로 나무들이 자란 거 참 신기해. 바위를 뚫고 그만큼 그 바위가 굴곡이 있다는 거거든. 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는 그냥 맨손으로도 충분히 여유있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이야. 완전히 민둔성이 나무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그런 바위는 맨손으로 오르기에 좀 힘들 수 있지. 그만큼 턱이 없다는 얘기거든. 저렇게 나무가 자란 것은 완전히 턱이 많고 그 바위 사이로 흙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뭐 그냥 산 타는 거랑 거의 똑같아. 오히려 저런 산타보다 저기 편할 수도 있어. 손으로 자꾸 암벽 등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럴 뿐이지. 오히려 이런 길 타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니까. 내가 한두 번 해보고는 저것보다 더 막 위험한데도 맨손으로 등에 먹을 거리 지금처럼 짊어지고 올랐는데, 한 번은 와 그때 정말 망설여지더라. 중간쯤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틈을 밟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지. 중간쯤 올라갔는데 그 틈이 없는 거야. 손을 아무리 뻗쳐도 그럼 바위 틈새가 있어야 손가락으로 짚고 올라가든 뭐 발가락으로 밟고 올라가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밋밋한 바위인 거야. 거의 중간쯤 올라왔는데 전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틈새를 보면서 올라갔는데 옆에를 봐도 없고 완전히 낭패인 거야. 이제 내려가자니 내려가지도 못하겠어. 계속 틈새를 겨우 찾아가지고 지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가는 건 그래도 올라왔는데 내려가자니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좀 경사가 완만한 곳이 나오는데 하필 거기를 앞두고 민둔성인 거야. 손을 아무리 뻗쳐도 틈이 조금 위에 있긴 했는데 아무리 손을 뻗쳐도 그 틈이 손에 안 닿는 거야. 한 30cm? 한 30cm에서 1m 간격을 두고 손을 뻗쳐도 그 틈이 안 나는 거야. 그 틈을 자꾸 힘을 써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 틈을 잡으려면 이 상태에서 간신히 지금 틈 사이로 두 발을 지탱하고 있는데, 겨우 지탱하고 있는 이곳을 탁 점프를 해서 적어도 1m 이상
바위에 차석 덜러붙는 사탕에서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평지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수도 없다라는 예감이 자꾸 드는 거라서 그렇다고 내려가자니 와 지금까지 올라온 데를 거의 좀 목숨을 걸고 올라왔는데 이걸 내려간다? 1m에서 30cm만 점프를 하면 저 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올라갔을 때 더 위험하게 내려가야 되나. 와 이게 막 한 5분을 그랬을 거야. 5분을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 그런 위험한 그런 지형에 만나면 이게 사람이 망설일 수밖에 없지. 잘못하면 죽는 건데 망설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왜 망설이냐. 이러는 내 자신이 싫었던 거야. 이런 두려움, 목숨이 이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떠는 내 자신이 싫고 그러고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망설인 거야. 만약에 이건 위험하니까 안 되겠네 하고 이미 판단했으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다시 내려가면 되니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야. 다른 일에서 망설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5분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올라갔지. 어떻게 올라갔냐. 일단 그때 지팡이도 옆에 하나 끼고 있었거든. 일단 지팡이를 던져서 그 약간 위에는 조금 원만한 턱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지팡이부터 던지고 그 다음에 메고 있던 가방도 신중하게 던져서 그 위에 턱에 걸치게 점프를 해야 되니까 던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혹시나 내가 저 점프를 해서 저걸 못 잡으면 그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밑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잡아서 2차 혹시나 모를 점프를 못했을 불가능성에서 대비한다는 각오로 2차 안까지 딱 그림을 그리고 그 망설임을 이기고 점프를 해서 결국은 그 틈새에 딱 잡았지. 잡고 일단 발이 디딜 데가 없으니까 팔 힘으로만 이렇게 해서 간신히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올라갔어. 그때 진짜 자칫하면 저 세상 가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암벽을 타던 사람인데 저 정도야고. 이렇게 나무가 나 있다는 건 저건 그냥 그냥 발 딜 틈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적어도 한 10m짜리 경고하면서도 얇은 노프를 하나 들고 다녀야 되나. 만약에 노프가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나무를 항상 지팡이처럼 들고 다녔으니까 그 지팡이에다 노프를 맨 다음에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바위 위에 저런 나무가 있다 그러면 던져서 쫙 던져가지고 이 경사가 있으니까 던지면 나무 뒤로 이렇게 잘 던지면 그게 지팡이 다시 내려올 거라며. 나는 이제 노프를 묶은 상태로 지팡이를 던졌으니까 그러면 지팡이가 다시 내려올 거라면 노프를 잡고 나는 지팡이가 내려면 이제 노프가 두 줄이 되지.
그럼 다시 지팡이를 풀고 그 상태로 노프를 잡고 올라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한 10m짜리 하나만 있으면 만약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주 안전하게 그럴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는 또 많은 지식이 없어서 내려갈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두 줄로 해서 내려갈 수도 되지만 아마 그런 매듭이 있을 거야. 한 줄로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게 계속해서 잡아당겼을 때는 노프가 잘 있다가 내가 계속 몸을 지탱해서 내려가니까 이걸 느슨하게 하면은 이게 풀릴 수 있는 매듭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은 노프가 안 풀리는데 이 힘을 빼면 느슨하게 하면 노프가 풀리는 매듭. 그러면 그 노프가 그렇게 쉽게 풀리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계속 힘을 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려가는 그 힘 때문에 어떤 노프를 잡고 있는 거야. 그 내 몸의 중심도. 근데 이 힘을 풀면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싹 빠지는 거지. 노프가 풀리는 거지. 뭐 그런 매듭이 있을 수 있다면 더 길게 밑에까지 노프로 내려갈 수 있지. 근데 안전한 방법은 노프를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한 줄을 놓으면 풀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노프를 좀 들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결국은 그 후로는 잘 암벽 등반은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산행을 하고 있는 정도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암벽 등반을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암벽 등반을 하려면 체력을 더 다져야 되거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산을 타는 걸로 체력을 단련해서는 안 되거든. 적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 단 30분에도 1시간 계속 산행을 타면서 체력을 완전히 단련시켜 놔야거든. 다리 근육, 팔 근육 다 계속 푸시업도 하고 해서. 근데 지금 상태로는 좀 암벽을 타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냥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산행을 하는 거라 나중에 사업이 안정화되면 다시 또 좀 암벽 등반에 적합한 좀 체력 상태를 회복해서 암벽도 하고 라이딩도 하고 나중에 내가 비행기도 직접 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싶고 배 면허도 따서 배도 운전하고 싶고 그래. 다 이게 또 아내하고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헬리콥터도 타고 싶고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하늘을 날고 싶고 넓은 강이나 바다를 또 작은 배를 타고 혹은 호화로운 배를 타고 칵테일을 마시면서 달리고 싶고 또 계곡사이 이렇게 타는 카니악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역동적인 것도 하고 싶고 또 분위기 있는 것도 하고 싶고 또 이거는 또 아내하고도 하고 싶지만 아들하고도 또 하고 싶어요. 아들하고는 바로 시행을 할 거지. 라이딩 여행도 이제 내 뒤에 태우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나이가 거의 다 됐으니까 바이크 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런 카약도 타고 막 그렇게 역동적인 또 활동을 좀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지.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런 생활도 하면서 활력소를 기르고 내가 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지. 일단 쉬었다가 다시 좀 더 내려가야겠어. 일단 여기까지.